주말에 바쁘신데 이곳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셨으면 분명히 무언가를 얻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뭐 이 행사를 준비할 때는 늘 뭐 많은 고민이 있지만 이번엔 조금 더 사실은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승리를 향한 여정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싸움을 이기구역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기업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뭐 누구나 10년도 20년도를 보고 생각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시다 보면 어렴풋이나마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보상 플랜 이야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보상 플랜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이 업계에 대한 이야기, 또 힐리월드의 방향,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 오현원 씨하고 저 살 때 이게 되게 젊은 분인데 상당히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한 말인데 저한테 상당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느끼는 말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죠, 여러분들. 또 앞으로 들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경험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는 그 가장 경험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무언가 결정을 하죠, 대부분. 근데 그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자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힐리월드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 그래도 전사에서 10년을 했고 최고 직급에 올랐지만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하나하나 배워나가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기존에 어떻게 생각하셨든지 싹 비우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한번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바라봐 주시면 오늘 이야기가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네트워크 업계에 핵심 관계자들, 윤회관은 아니고요. 핵심 관계자분들, 운영진분들, 임원진분들은 하나같이 위기를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업계 넘버원, 넘버투 회사들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발표된 걸 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들은 훨씬 더 현명해지고 있고요. 트렌드는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변화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회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화장품 건기식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빌라에 뭐 이런 얘기 들려옵니다. 모 리더가 뭘 하려고 한다더라. 예전에 그런 거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리더들이 그렇게 어디로 옮겨가면서 막 잠깐 매출도 일으키고 결과도 내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아마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름값으로 매출을 내고 팀 만들고 하는 시대가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정말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뭔가를 만들지 못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훨씬 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제가 그 답에 대한 고민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so I know now that we have a product, I know we have a sales force now. I want to share with you what the job has allowed me to see around the world.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of it?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멋진 제품도 너무나 멋진 그런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봤던 힐링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성공의 요인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I've seen people succeed the most when they present these new device as a lifestyle changer, as a lifestyle generator, as a lifestyle tool to enhance the life you want to live. 가장 그 힐링 사업이 성공하고 있는 시장을 조사보면 우리 힐링의 디바이스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라이프스타일보다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켜주는 수단이다. 라이프스타일 툴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수단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What makes us so unique requires an explanation. 근데 우리 제품이 너무 유니크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So you cannot ignore this product and treat it like diaries that you just pass on. This thing needs to be explained. 그래서 우리 제품이 너무나 유니크하기 때문에 어떡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반 비타민처럼 아이고 드세요 하면서 그냥 갖다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품은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But it does not need to be trained exhaustively until you become an expert. 그런데 그렇다고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전문가급이 될 때까지 뭐 엄청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접근은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You gotta present healing when it means to you and your lifestyle. 그러니까 여러분이 힐링을 소개할 때는 힐링이가 나한테 어떤 의미이고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주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전달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In Mexico, one of our most successful markets, they are using healing to see what you want out of the life. If you want to lose weight, healing can help. If you want to live more relaxed, healing can help. If you want to have more focus, healing can help. If you want to overachieve as a sports person, healing can work. 그래서 그 힐링이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힐링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원하세요? 네, 당신의 인생에서 체중 감량이 중요하세요? 힐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더 너무 긴장 좀 풀고 릴렉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힐링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난 좀 더 뭘 하니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힐링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힐링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인생에서 당신이 뭘 원하시니까 그걸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So now that you have somebody to treat, have somebody that lives the product, you start building a community.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커뮤니티를 느꼈다, 또 이제 사용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커뮤니티를 구축하셔야 돼요. And no different from any other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you start creating a group of people that loves the product, people that have stories about the product, people that just enjoy the lifestyle the product provides.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달리 우리를 참여로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구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사랑하는 프로덕트 러브라고 하죠. 제품을 사랑하는 제품의 팬들 이런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우리 제품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스토리를 공유하고 정말 나는 이 제품 사용해서 내 라이프스타일을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구축하시는 거예요. Now, different from other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you have to keep that community alive and vibrant. 그래서 여러분 타사와 차별되게 이런 커뮤니티를 여러분이 만드셔서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계속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액션도 나고 활성화돼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멀리 계십니다. 제가 이 스피치를 듣고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고 제가 가장 조금 좋았던 점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이 혁신적인 제품, 다른 곳에 없는 이 제품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우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이 이거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대표님, 우리 이민희 대표님이 저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아마
2024년 필리버리 코리아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 차별화된 제품을 갖고 있다면 저는 사업의 방향도 혁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지금 네트워크 시장의 정체에 빠진 것도 또 그렇게 탑을 달리는 회사들이 결국 지금 멈추거나 지금 뭔가 뒤로 가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새로운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새로운 네트워크 회사들이 생겨났을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트워크의 성공 요소랑은 조금 달라요. 초창기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5번은 제가 대표님이 왔기 때문에 는 겁니다. 자, 제품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다시 좋은 제품이냐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제품이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만 있는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제품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걸 이끌어갈 경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상이겠죠. 결국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뭐 이걸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고요. 그걸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들 필요하고요. 본사와의 협업, 서포트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선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시작되고 연동되어야 되느냐 그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처음부터 갖춰져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갖춰져 있는 회사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싱크를 맞추는 겁니다. 스테이지를 맞추는 거예요. 이 어느 지점을 높이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초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과 부족한 것들과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드 회사에서 필드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죠. 이걸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보상, 나쁜 보상, 야, 우리 보상 좋아, 바이더리즘 좋아, 브링코인 나빠, 이게 올 때 이게 새로워,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상을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브레이크웨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팀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맞는 보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보상이 무엇이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한국만의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상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법률과 제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회사의 보상 플랜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룰이 달라요. 한국은 법적으로 매출의 35%를 후원사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 근데 글로벌 보상 플랜의 설계가 그렇게 되지 않죠.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내가 받을 보상이 좀 뭔가 깎인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캡은 제도적인 거고요. 법률적인 겁니다. 그리고 캡이 걸리고 있다는 건요.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캡 안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회사들은 완벽한 보상 플랜이 만들어지기 전에 프로모션으로서 많은 조정을 하고 많은 그 연결점을 만들어야 위한 노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상 플랜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맞는 보상 플랜을 만들어내는 데가 시간이 걸립니다. 보상 플랜 변경 필리월드 하고 있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자꾸 틀려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보상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상은 돈을 받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보상은 넓은 의미에서 상당히 여러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까 우리 제품을 구매하신 코일들이죠? 일종의 보상입니다. 어플러스 받으셨죠? 보상입니다. 우리 개별 제품 판매하면서 또 혜택 드렸죠? 다 보상입니다. 할인, 쿠폰, 기프트 다 보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현금 보상
수당 보상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인정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달성하시면 연말 리워드 파티도 오시고요, 컨벤션에 무대에 쓰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 트립, 리더십 세미나 가시게 될 건데요. 다 보상입니다. 때로는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이런 다른 영역의 보상으로서 여러분이 더 큰 동기부여도 받게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어가느냐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보상, 간접적 보상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간접이랑 확장적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직접적 보상은 초기 사업에 진입할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고요. 가장 첫 번째로 받는 보상입니다. 쉽고 심플하죠. 여러분이 행동하면 바로 이어지는 보상. 우리 힐리월드에서 다이렉트 보너스가 대표적인 직접적 보상의 영역이죠. 즉각적이고 빠르고요. 또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쓰면 보상도 당연히 빠르게 퍼져갑니다. 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과 다른 게 없죠. 결국 우리는 확장적 보상으로 가야 되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결국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동되고요, 보완적입니다. 자, 직접적 보상이 커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업계인가 간판 업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직접적 보상은 개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세이드 능력이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직을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보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간접적 보상을 더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직을 만들어 놓은 리더들에 대한 보상은 커지지만 지금 막 진입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그런 리더들의 수당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결국 어떤 게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시기에 맞는 보상의 영역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네트워크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니까. 레버리지 효과. 왜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결국 레버리지 효과를 쓰고 있는 사람과 레버리지 효과를 쓰지 않는 사람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활동. 평범한 사람들이 레버리지 효과가 없이 그냥 오롯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열심히 산다면 단언컨대 절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뭐 금융적 레버리지를 쓰든 아니면 조직적 레버리지를 쓰든 뭐 트렌드한 레버리지를 쓰든 레버리지 써야 됩니다. 레버리지 효과, 지배표 효과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실제로 한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을 만들어야 돼요. 더 큰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 효과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레버리지 효과에서? 받침점입니다. 받침점. 힘을 많이 쓴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받침점의 위치, 받침점의 공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상 플랜은 레버리지 효과의 받침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다면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상 플랜 결국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왜 지금 이런 프로모션을 할까? 여러분이 그 의도를 알고 활용하고 따라간다면 결국 여러분은 훨씬 더 빠르게 또 훨씬 더 탄탄한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힐리월드의 보상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에도 말했지만 힐리월드의 보상은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새로운 보상을 만들어낼 가능성 있는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가 뭐 구독 보너스나 이런 것들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보너스는 아예 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1, 2, 3, 4, 5, 6의 순서는 뭐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붙여놓은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수당을 얼마를 받았는지 실제 입금 내역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시면 안 돼요. 사행성 존자객이고 제가 좀 연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만 하시고요. 살짝 찍어서 꼭 누구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세요. 괜찮습니다. 뭐 저걸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원래 돈 얘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돈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직접적 보상의 영역으로 시작을 하겠죠. 왜? 여러분들 다 누구나 나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 첫 번째 보너스는 다이렉트 보너스입니다. 자,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6분의 리더분들을 추천했습니다. 부러우시죠? 저도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하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직접 추천, 다이렉트 보너스의 조건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일단 지금 설명할 때 말씀드린 액티브면 누구나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내가 제품을 구매하면 액티브가 될 것이고 내가 추천을 시작하면 받는 보너스입니다. 이분들이 감사하게도 당연히 런칭 패키지를 다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바로 다이렉트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이렉트 보너스 1대 직접 추천한 분들이 구매한 Q9를 기준으로 해서 18%를 적용하고 거기에 유효한율을 계산하죠. 그래서 31만 원 정도의 다이렉트 수당들이 발생했고요. 6분이니까 제가 이분들로 받은 수익은 186만 3천 원. 이거 놀랍게 센 거예요. 지금 직접 추천 보너스, 다이렉트 보너스 이런 개념으로 주고 있는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 가장 센 보너스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보너스이긴 하지만요. 사실 이 직접 추천 보너스의 한계는 명확하죠.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죠. 자, 평균적으로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추천을 늘리지 못하면 이 수당이 커질 수 없다. 그 별로 큰 의미가 없죠. 근데 그 단점을 보완한 게 다이렉트 팀 보너스입니다. 자, 이분들이 추천을 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24분입니다. 자, 실제 등록된 분들은 더 많더라고요. 자, 이 2세대 다이렉트 보너스를 받는 자격은 팀 매니저 단계입니다. 자, 이분들 중에 22분이 런칭 패키지를 구매하셨고 나머지 2분은 다른 패키지를 사셨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받은 수당이 BV의 15%를 계산해서 365만 7,690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대를 계산해서 주는 보너스들이 있죠. 뭐 리더십 매치 보너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대가 내려갈수록 보너스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다이렉트 팀 보너스를 보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이 다이렉트 팀 보너스는 다른 계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급이 돼야 되고 그들의 퍼센티지를 계산하고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2세대로 가면서 BV의 15%로 퍼센트 요율을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더 올라가는 구조는 뭘까요? 자, 네트워크의 배수의 효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1세대보다 2세대가 훨씬 더 많이 추천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3세대 추천해서 그러니까 저로부터 다음 세대들이 패키지를 구매한 명수가 몇 명일까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땡. 땡. 이 중간. 70명. 중간이랄까요? 네. 그냥 막 던지지 마시고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뭘까요? 72명입니다. 3배수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자, 이 72명이 패키지를 구매하셨고요. 그 중에 제가 수익을 계산하면 더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니까 10% 금액은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박수 크게 치세요. 자, 이 3세대 보너스는 시니어 팀 매니저의 자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여러분 65분이 런칭 패키지를 구매했잖아요. 근데 여기 저의 3세대가 아닌 분이 있습니다. 레벨 4에 있는 분의 수당이 저에게 해당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레벨 3를 받아야 될 분이 시니어 팀 매니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대요. 이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결국 여러분들이 초기 직급만 유지해도 여러분들이 받아갈 다이렉트 수당들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될 거예요. 왜? 이 레벨 4가 올라온다는 건 뭡니까? 레벨 3를 안 받고 4를 받는 게 아니에요. 레벨 1, 2, 3, 4를 다 받는 겁니다. 3를 받아가야 되는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더 여러분이 아주 초기 직급만 유지해도 수당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1대, 2대, 3대 다이렉트 팀 보너스로 1267만 2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가 깊어질수록 수당이 늘어난다는 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실제 수당 내역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게 다이렉트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계산됐죠? 처음이랑. 그래서 111만 7,800원, 74만 5,200원. 자, 그리고 다이렉트 팀 보너스 1,080만 9,964원. 자, 그래서 합치니까 한 1,300만 원 넘었죠? 자, 이게 여러분들 직접 보너스, 그리고 다이렉트 팀 보너스는 직접 보너스가 확장돼 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팀이 만들어지면서 듀얼 보너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듀얼 보너스가 여러분 네트워크에 근간이 되는 보너스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갖고 있죠? 뭐 후원 보너스라고도 하고요, 팀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저로부터 팀들이 구축됐죠. 그 6분의 팀이 결국 이렇게 나눠져서 구축이 됐습니다. 밸런스 기가 막히게 짰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6분이 시작된 팀원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그 팀원들은 좌우의 2개의 그룹으로 모두가 포진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10분을 추천하든 2분을 추천하든 결국 좌우의 2개의 팀으로서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필리월드의 이 듀얼 보너스의 특징은요, 구간을 엄청나게 세분화시켰습니다. 보통들은 10%, 15%란 구간, 2개, 3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데 이 필리월드는 이 구간을 되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저는 되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변별력을 주는 겁니다. 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승급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인 승급 보너스를 많이 주지 않는 대신 지속적으로 직급에 대해서 세분화시키는 방침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대수 실적을 1대1로 분산을 합니다.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자, 후원계보 전체 비율을 계산하죠. 즉 뭐냐? 여러분이 무한대의 연결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자, 직접 추천에 대한 보너스가 강한 필리월드에서 내가 직접 한 것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폰서의 팀, 형제라인의 팀과 연결되는 그런 팀들이 후원 계보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자, 그게 더 많은 협력을 일으키고요. 후원 계보의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월 최고 맥시멈 2억 회수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좌우의 실적입니다. 밸런스 좋죠? 웃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프레젠트이기 때문에 15%의 비율, 가장 높은 비율로 계산됐겠죠? EVP, Executive Vice President도 15%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38만 5,166 BV입니다. 거기에 15%를 계산해서 1,480원 환율을 계산하면 7,972만 9,000원의 듀얼 보너스가 계산됐습니다. 자, 이거 월 정산하고 종료 3주 후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자, 가장 높은 비율이겠죠? 듀얼 보너스 9,972만 9,362원. 이 원짜리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이거. 자,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듀얼 보너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회원들, 멤버들 중에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또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을 키워내는 보너스가 리더십 챔피언십 보너스. 저는 되게 중요한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누구랑 집중을 할 것이냐? 제가 이 필드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 많이 드려요. 실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아닙니다. 그 몇천 명, 몇만 명이 만들어진 이유는 결국 리더 한 명입니다. VP 가신 분들의 대부분의 핵심 리더는 2명, 3명입니다. 제가 6분의 리더로 만들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 2, 3명, 3, 4명의 리더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물론 그런 분들을 찾는 건 쉬운 게 아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의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리더십 체크 배치는 직급별로 퍼센티지를 다르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보너스처럼. 그리고 디렉터 직급부터 리더십 체크 배치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왜 디렉터부터 줘요? TM부터 주면 좋죠. TM은 밑에가 받을 자격을 가신 분들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디렉터 이상 리더가 계셔야지 밑에 수상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리더십 체크 배치를 계산하겠죠. 자,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직접 추천한 6분을 통해서 1대 리더십 체크 배치가 1,316만 9,950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5%로 계산됐겠죠. 프레젠트니까. 그리고 2세대에서 이분들이 직접 추천해서 여러분 여기서 15명의 의미가 뭐냐면 이 TM 이상을 달성하신 분들이 숫자입니다. 그냥 15명이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성공까지 2명, 3명 필요하다고. 자, 이 6분 평균적으로 2명, 3명 한 거 아닙니까? 이 팀? 자, 이분들 다 VP 가셨고 다 높은 직급 다 많은 수당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만들어낸 ATM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25만 3,124원의 수당이 발생했고요. 자, 3대를 받는 자격은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분들이 만든 ETM은 26분이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631만 1284원